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KTX를 타고 오는데 겨울인데도 나무가 없는데도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강산이 아름답더라고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지리서 산해경이라는 지리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작자 미상이고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애매한 책이지만 그 책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해가 뜨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산해경이라는 책에서 유래가 됐는데 사실 이 공자도 자기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은 뗏목을 타고서라도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세계의 중심 허브라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뭐 하늘이 열려서 만들어진 나라다 해서 뭐 개천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을 뭐 널리 그죠? 이렇게 인간 세계에 대한 어떤 이념들을 이 건국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홍익 인간이라는 이런 이념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천년의 역사를 그죠? 족보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족보책 한 권씩은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죠. 그렇지만 한 번도 어느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대에 와서 많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나라들은 꼭 뒤에 좀 좋지 않은 말이 붙습니다. 어떻게 붙습니까? 뭐 미국 놈, 그죠? 뗀 놈, 이렇게 그죠? 외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국 사람은 절대 한국 놈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한국 사람이라는 표현을 잘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위기를 맞아서 이렇게 왔을 때도 이 위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잘 극복을 했죠. 가장 이제 큰 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1592년 선조 25년 때 임진왜란입니다. 7년 동안 일본의 그저 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항상 위급할 때는 영웅이 나타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수신 장군이 나타났죠. 그때 이수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미신불사 상류십이다. 그죠? 비록 미천한 신하는 아직 죽지 않았고 12척의 아직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맞서 싸울 때 단 10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과 싸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31척을 대파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랑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척을 가지고 100척이 넘는 배와 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10대 1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초능력적인 이런 부분이 나타나느냐? 그건 결국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기 때문이냐면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선하게 살면은 이런 초능력적인 현상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 여러분들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누구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돈방쓰기인데 이 종목이 어디에서 수급을 할지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시죠. 주가가 올라가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선하게 살아오셨다면은 분명히 그죠? 이는 초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이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지금 그 여러분들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이 현재는 8시지만 이제 올해 이제 7월부터는 6월 말 지나면은 조금 시간이 좀 당겨져서 뭐 7시부터 진행을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 27년도 그죠 말쯤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이제 24시간 사실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5,000포인트 얘기했는데 어제 아래 5,000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0포인트를 다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4,000포인트에서 수도 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했는데 또 더 가고 그죠? 또 지금 내가 4,500포인트 오면은 단기 고점이라 생각하고 매도했는데 또 더 가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약간 이성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감정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삼국지에 보시면은 유비가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 누구냐면 관우란 말이에요. 관우가 오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유비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죠? 그냥 오나라로 막 달려가가지고 역시 유비도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팔고 나니까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것도 막 같이 그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식 시장을 지금 본다면은 또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조금 차분하게 보면서 지금 누구나 다 조정을 기다리지만 시장의 원칙은 뭐냐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차분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시장은 뭐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대기업 관련한 종목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을 비롯해서 그다음 SK하이닉스, 그다음 현대, 그다음에 한화 이렇게 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이번 시장에서도 이 한 주도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소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수를 지금 4,800포인트까지 이끄는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거든요. 걔들 시총을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조를 향해서 지금 800조가 넘어섰고요. 지금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00조가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이 정도 되면은 3,000조가 넘는 시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그 두 종목이 움직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현대라든지 하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그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다소 그죠 조금 이제 뭐 중소형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또 그리고 또 자금 여력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께서도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닉스를 100주를 살라 해도 7천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7천만 원이 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급해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절대 그 감정 싸움에서 여러분들께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번 주에도 역시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차트를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개인들이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다 팔았는데 또 그게 15만 원 가고 16만 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당하실 수가 있겠죠. 매도하고 나신 분들께서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한없이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항상 어느 라인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점진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주식은
그냥 조정 없이 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익 실현을 했다. 지금 개인들이 많이 이익 실현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고 뭐 현대차를 가고 그랬더니 또 현대차는 또 어떻습니까? 빨리 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팔고 나서 하나그룹주들을 지금 또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그룹주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그죠? 현대모비스 뭐 상당히 지금 흐름들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 같은 그룹들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하나는 그죠? 하나의 어떤 그 기업의 그 오너가 그죠? 이 주주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금 약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어떤 철칙을 좀 갖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하나 같은 경우도 뭐 인적 분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자사주도 소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하나 그룹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라든지 하나 오션이라든지 그죠? 지금 보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뭐 이렇게 그죠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산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주가가 지금 뭐 100만 원짜리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지금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200만 원 넘었으니까 300만 원 간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100만 원 넘었으면 200만 원 간다.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주가라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을 계속 이리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5,000포인트는 뭐 1월 안에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구정 전에는 다 이게 지금 5,000포인트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뭐 5,000포인트 갔다가 4,500포인트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박스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대기업 관련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테마가 뭐냐면 로봇 테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봇 테마는 지금 로봇 테마들도 보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럽죠, 들어가기가. 근데 이 로봇주들도 그룹으로 지금 로봇주들은 어떤 재료들을 이렇게 내줬을 때 강하게 달라붙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피지컬 AI, 그죠? 뭐 휴머노이드, 감속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대기업이 뭐 여기에 대기업에 이렇게 납품을 한다든지 지금 보면은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그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이 한양 로보틱스가 가장 산업용 로보틱스의 가장 핵심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대라든지 삼성에 이렇게 납품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상한가를 치고 막 이렇게 만들었듯이 지금 이제 후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뭐 삼성 운용사에서 뭐 10%를 뭐 매수를 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혹시 이것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뭐 삼성이 뭐 인수하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 심리에서 지금 유로메카가 뭐 또 시간에 상한가를 치고 막 이런 그저 상한가를 치면서도 계속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클로봇이나 사면이나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보면은 어떤 재료 가치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올해 내내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봐야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정을 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깊은 조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할 때 좀 같이 조정을 받다가 또 상승할 때는 어떻습니까?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갖춰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 유가 이 부분은 이란 관련해서 이제 그 미국이 이란을 공략을 할 거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막 급등하고 일시적으로 이래서 뭐 헌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해지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란에게 그저 조금 더 힘이 약해질 때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누가 봐도 이란과 미국이 막 이렇게 그거 한다면은 뭐 미국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해지성으로 주가가 하루에도 상승 방향을 하다가 하락을 할 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주는 부분이었는데 크게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현상은 아니었지만
참고적으로 시장이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장이 조정을 볼 때는 이 지금 해지성 종목으로 유가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여 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현재 지금 보면은 테마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기업 관련한 이런 어떤 종목들과 로봇 관련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지켜보는 전략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종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맞는 그죠? 이 대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대응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정치인이 대응을 잘 못했어요. 어떻게 대응을 잘 못했을까요? 뭐 뇌물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가지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그죠? 그냥 뭐 편안하게 자기가 먹잇감을 구하려고 낚시꾼이 이렇게 딱 던져놨는 그 미끼에 덜렁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을 잘 못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대응은 어떤 분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느냐면은 물론 뭐 돈이 많다고 뭐 대응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이 대응 전략을 잘 펼쳐야 되시는 분들은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은 순환한단 말이에요. 자꾸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막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 종목이 조정을 보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한정된 자금이 딱 물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들은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종목에 조금 물렸다 하더라도 또 순환하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대응을 그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그러나 하락장에서는 자금 여력이 많든 적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대응이 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대응 전략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수가 상승하고 그죠?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은 반드시 단기적 흐름에서는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어떤 종목들을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대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다 욕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그물을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넓게 치고 싶잖아, 그죠? 이 그물을 넓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넓게 치면 어때? 고기가 많이 잡혀. 그렇지만 그것도 고기가 잡힐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썩은 물에 그물을 쳐가지고 그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대응 전략이라는 거를 필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은 누가 정하느냐?
본인이 정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기술적인 흐름에 딱 하겠다. 올선 깨지면 무조건 자르겠다. 내 매수가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내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세요. 어떤 특정 종목을 준다 하더라도 매수가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산 사람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14만 원에 산 사람 있고, 뭐 최고점에 산 사람 있고, 뭐 12만 원에 산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럼 대응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다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죠? 그거는 자기 계좌와 자기의 어떤 그 종목을 매수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그때 5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시라 했잖아요. 그죠? 5만 원 깨지고 나서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크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팔아도 수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라인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 주가가 지금 보세요. 찬찬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5일선을 지금 다 타버렸거든요. 대형주들은 저렇게 5일선을 저렇게 타고 나서 금방 팍 쓰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뭐 G2G 바이오 같은 이네들은 막 그죠? 20% 갔다가 막 마이너스 막 그죠? 10%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돌발 악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이렇게 찬찬히 그리는 와중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돌발 악재가 생겼을 때는 이런 어떤 라인에 하신 분들은 반드시 대응 능력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죠? 10% 이렇게 밀리면은 이 지금 주가가 14만 원이고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폭이 주당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면 100주만 들어가도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어떻습니까? 손실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이닉스도 78만 원. 지금 제가 앞에서 삼성전자는 제가 뭐 그 목표가가 얼마다 이렇게 막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 이미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 그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높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뭐 80만 원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도 지금 이 밑에서 10만 원, 20만 원대 공략하신 분들은 크게 가지 않지만 요런 라인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이라는 것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보면은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그죠?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현대차도 지금 뭡니까? 목표가 지금 뭐 6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SK 하이닉스 80만 원이다. 그 예를 들어서 80만 원 가고 주가가 5,000포인트 넘고 이러면 또 뭐예요? 9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 목표가라는 거는 계속 상향할 수가 있다고요. 시장이 어디에 따라서 상향하게 되면. 그 지금 얘도 지금 6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42만 원대 아 이거 60만 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라인에서 들어가서 그죠? 이랬을 때는 항상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서 이래 사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대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지수가 4,800포인트 가고 5,000포인트 갈 때 딱 필요한 두 개가 뭐냐면 대응과 그다음 뭐냐 투매거든요. 이 투매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지수가 많이 상승했을 때, 그죠? 그럼 이렇게 지수가 많이 상승했을 때는 어떠냐면 예민하단 말이에요. 주가가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물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을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 11월 달에 자기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걸 이걸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매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상승장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투매는 첫 번째 투매는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락장에서는 절대 투매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지금 우리 시장이 아직 투매가 없습니다. 없는데 완만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 그죠? 근데 종목별로 보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보세요. 어제 분명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런 투매보다도 종목별, 그러니까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이 본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쏟았다 부었다 막 난리를 치죠. 그리고 분명히 어제, 그죠? 만약에 어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긴 짱대 양봉 기준봉이 만들어졌거나 이랬을 때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막 쏟아내잖아, 그죠? 솜씨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막 주가가 팍 쏟아지고 이러면 어때요? 불안하잖아, 그죠? 사이가 불안하잖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연습 매매가 필요한데 많은 양을 사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확 쏟아지는 그때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딱 잡아가지고, 그죠? 그것이 탁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 이런 건 약간 스캘핑이지만 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폭이 엄청 커요. 지금은 시장에서 이 흘렀다가 올라가는 폭이 어제 G2G 같은 경우는 막 10%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팍 쏟았을 때 거의 20% 쏟아지고 튕겨 올라갈 때 10%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해보는 그런 어떤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그래서 이 투매가 일어났던 종목들을 어떻게 보시느냐면, 사실 이제 이 지금 종목들이 투매가 일어날 때 투매는 뭐예요? 이렇게 팍 쏟아지는 거거든요. 1분봉을 보면 어제 G2G 바이오가 한 1분, 2분 만에 이렇게 쏟아내는 거하고, 이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침에 팍 쏟았다가 항상 지금 요즘의 특징이 뭐냐면 팍 쏟은 종목은 그날 반등을 잘 안 줍니다. 이 투매도 쏟아지고 나서 반등을 주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늦어도 9시 반. 아시겠죠? 오전. 이렇게 아침에 팍 쏟아졌다가 팍 튕겨 올라가는 게 9시 반 정도에, 어제 보면 G2G 바이오도 아침에 확 쏟았다가 어땠습니까? 금방 확 땡겨버렸잖아, 그죠? 그 시간대를 잘 보시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9시 반, 늦어도 10시 이렇게 튕겨 올라오지 못한다면은 걔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점점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투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약간 이것도 뭐예요? 어제 상승을 했다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눌려놨는 그런 어떤 투매의 모습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외인들도 많이 팔고 이랬지만 지금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또 어떤 형태를 갖추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 중에서도 한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유로메카도 지금 보면은 충분히 투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투매라고는 그렇지만은 지금 요즘 패턴들이 어떠냐면 하루 이렇게 긴 짱대 양봉을 땡기고 나면은 음봉을 쫙 밀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뭡니까? 또 양봉을 쫙 켜고, 그리고 올스를 딱 타고. 그러니까 장중 조정을 보는 대형주들도 있지만은 장중 조정을 보지 않고 하루 조정 보고 다음날 당기는 이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는데, 이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시간의 상한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이 라인에서 어떤 출렁거림의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대를 보면서 이 투매라는 것도 오후장에 나오는 것보다는 오전장에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후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늦은 시간 2시나 2시 반보다는 뭐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1시라든지 이런 시간대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해보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로봇 관련한 종목들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지금 시장에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냐면, 얼마 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로보티즈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누가 나왔냐면은 유로메카라든지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뭐 나우 로보틱스라든지, 그죠?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재료를 안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좀 기술적인 부분, 그죠? 이미 수급은 형성돼 있거든요. 수급은 형성돼 있고 올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올선을 보면서, 그러면 얘들이 그럼 이 올선을 깬다고 해서 이게 원위치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시장은
그림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뭐 여러분들 그 로봇주들 대부분 보면은 뭐 워닝홀딩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클로봇이나 사면이나 그림이 꾸불꾸불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요런 형태들은 우량주 패턴이기 때문에 좀 자금여력이 좋으신 분들은 오일선 눌림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지금 유진 로봇이라든지 지금 유로메카 이런 거는 약간 세력형이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인 종목을 할 때 보면은 호가창이 어떠냐면 어느 날은 호가창이 꽉꽉꽉 재여 있고 어느 날은 호가창이 텅텅텅 비어 있고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 않아도 이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단기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 지금 오늘 이거 지금 다우지수 있잖아요. 그 백악관 그 뭡니까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이번에 여러분들 그 문구 보셨나요? 뭐 그 페이스북에 그 올라와 있는 건데 FAFO라고. 그래서 이게 약자인데 그 F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약간 욕설이 되죠. 퍼큐 있잖아, 퍼큐. 그죠? 이 그런 어떤 그 F의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FO 같은 경우는 파인드아웃이다, 이제 발견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새겨 보면은 이제 줄을 잘 서라, 그죠? 까불면은 죽는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FAFO거든요, 파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그 미국이 강경하게 이런 문구까지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전 세계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한 패권을 원하거든요. 1990년대처럼. 지금 바로 턱 밑에 중국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베네수엘라, 지금 이제 이란, 뭐 그죠, 그린란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에 지는 부분이 제조업과 에너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보면은 이제 이게 뭐 다 막혀버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그린란드를 노리는 이유도 이 100년의 어떤 패권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히토류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사실 이 중국이 매장돼 있는 히토류가 4,400만 톤인데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190만 톤으로 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그린란드에 3,610만 톤이라는 어마무시한 히토류가 거기에 매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파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린란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그린란드를 살려고 하는데 뭐 옆에서 방해를 한다든지 또 이란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잖아, 그죠? 25%를 때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을 들지 않아도 상당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히토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GPU, 뭐 그죠? 전기차, 그죠? 여러분 쓰는 아이폰, 그다음에 뭐 반도체, 심지어 뭡니까? F-35 전투기 이런데 전부 이런 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일본과 중국이 그래도 뭐 히토류를 안 준다, 뭐 어쩐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강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찾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북극 항로인데 이 북극 항로는 이제 온난화 때문에 이제 그 얼음이 녹아가니까 이제 이 그 뭡니까? 중국도 지금 그 라인을 북극 항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로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시아, 유럽, 미국을 잇는 이런 뭡니까 항로인데 사실 요게 뚫어지면은 지금 수에즈 운하보다도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갈 거를 20일 만에 가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죠. 그 외에도 뭐 군사 지금 보면은 뭐 항상 이 군사는 뭐 러시아나 그죠 중국을 겨냥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지금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피크라는 우주 군사 기지를 거기다 다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트럼프는 이 세 가지보다도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뭐예요? AI잖아, AI. AI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의 이 가장 전력이 많이 먹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식히는 그죠? 열을 식히는 그 전력이 거의 40% 50%가 거기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에어컨 가동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린란드는 어때요? 추우니까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으면은 천년 냉각기이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노리는 그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전략인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많은 그죠? 전 세계 중국을 겨냥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과 가깝게 지내거나 또 뭡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중국과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미국을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견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왜 주시를 해야 되느냐면은 경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환율이 자꾸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린란드도 뭐 90% 정도 지금 뭐 미국이 그저 거기 이제 보통 이제 그 추운 지역에는 에스키모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키모라는 뜻이 그래 좋은 뜻이 아니래요. 뭐 생거를 잡아먹고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도 그렇게 흔쾌히 그죠 원하지는 않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파포라고 있잖아요. 까불면 죽는다니까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시장의 지수도 어제도 지금 보면 요 라인에서 박스에서 딱 움직이고 있는데 절대 얘들도 잘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을 우리 시장과도 좀 접목을 시키는 그런 현상 나쁘지는 않아요. 나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박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은 다우 지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보면은 5,000포인트 이거는 그냥 뭐 당연히 찍어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5,000포인트를 찍을 거냐, 5,500포인트를 찍을 거냐, 지금 4,800포인트에서 수급을 할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 기울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은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더 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삼성전자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8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1,000조를 만들 거냐? 1,000조를 만들어놨고 조정을 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는 전부 다 뭐의 영역이냐면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거 뭐 주가 이제 삼성전자 뭐 그저 하이닉스 아무데나 사도 전부 다 수익이니까 다 사서 지금 어떻게 했다 합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부동산 산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시장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꼭지는 누가 샀느냐면은 개인들이 다 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이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가를 높이 올려놓은 그 가격에서 누군가는 사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저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명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1,000포인트를 만들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실현화되고 있냐면 안 되지만은 어떠냐면 과정을 만들고 있는 듯 하거든요. 지금 개인들이 지금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소형 종목들 전부 다 안 가니까 늦게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갈아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은 어때요? 모든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이 코스닥 시장은 거의 뭐 80%, 90%가 개인들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려고 해도 이 매집이 어렵지만 개인들이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쫙 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거 팔아가지고 저거 사가지고 그런 현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코스닥 시장이 잘 매집이 됐다면 보면 요즘 보면은 코스닥 시장 좀 삽니다. 그죠? 기관 외인이 그죠? 개인들이 팔면 다 사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점점 다가오지 않겠나. 그건 언제가 되겠느냐. 거래소 시장이 박스권에서 어느 조정 라인을 만들 때 이 코스닥 시장이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의 이 흐름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정말 화끈해지지 않겠나. 지금 개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넉넉고 보고 있잖아, 그죠? 물론 이제 그걸 뭐 매수하시고 뭐 수익 구조가 형성돼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지금 다 정권 계좌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나왔잖아요. 60%, 70%가 전부 다 손실된 계좌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다 이런 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에도 볕들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 코스닥 시장 한번 기대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보면은 30%가 일주일 만에 뭐 G2G 바이오도 30% 넘었고 그죠? 이 30% 넘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놔두시고 지금은 관심 주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수급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형성돼 있는 종목은 단숨에 딱 끄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요즘은 그 유튜브하고 저 밴드에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올려드리거든요. 4시에서 5시 막 이런 사이에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공략을 했다면 최소한 10% 이상 났던 종목들이 몇 종목 다 있었습니다. 제가 드렸을 때.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안 보시더라고 보니까 왜?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 보이고. 근데 지금 이 수급이 있는 종목은 오히려 있잖아요.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딱 요게 요는 원리거든요. 딱 이겁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딱 요거는 요게 잡으십시오 하는 어떤 하나의 딱 매뉴얼대로 원칙이 있다면 제가 요렇게 잡으십시오 할 수가 있는데 랜덤하잖아요. 어떤 거는 10% 잡아야 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잡아야 되고 어떤 거는 20%도 잡아야 되고 이런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수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이 개인들이 많은 이 상처를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포스코 DX가 처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였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면서 나오면서 포스코 DX가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강한 놈이 지금 현재 포스코 DX니까 요 라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흐름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강하니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요거는 지금 뭡니까? 원전이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죠? 지금 또 원전 이야기. 지금 이 앞으로의 전쟁은 뭐냐? 에너지 전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너지 하면은 뭐 풍력 이런 거 하지만은 그런 거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원전 관련한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보세요. 이 종목들은 보세요. 여기서 딱 기준봉을 만들어놨고 이렇게 딱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지금 이제 추세선을 완전히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 원전 관련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지금 보면은 현대건설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은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서 보면은 상한가 쳤다가 음봉 쫙 때려가지고 이랬다가 그래서 이런 현상들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기술적으로. 왜 힘드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양봉이 켜지면 어떠냐면은 까다로워요. 그죠? 음봉을 하나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못하지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인데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로봇주는 하나 정도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패션이 있는 거예요. 로봇주도. 먼저 움직였던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또 잘 안 가. 그때 대장 역할을 했던 애들 또 안 가. 새롭게 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급이 있는 이 로봇주들을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보면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올선을 딱 살려놨죠. 요런 거 딱 보세요. 요 패턴을 잘 보라고요. 어쨌든 이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원리에서 조금 움직이는데 그 원리가 어떨 때는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도지에다가 딱 뭡니까 음봉으로 쫙 이렇게 미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흐름이나 호가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휴림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유진 로봇 요거 굉장히 지금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들이 사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매동도 상당히 좋으면서 그죠 돈도 많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무슨 뚜렷한 재료가 있느냐 지금 요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재료를 딱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 이런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뭐 이 로봇은 전부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감속기 아니면 피지컬 AI, 지금 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뭐 그런 얘기를 전부 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형태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유로메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굉장히 강하다, 그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삼성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어떤 운용사가 5%, 10%막 이렇게 매수를 한다, 이런 거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상상력을 동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항상 뭔가가 딱 오픈됐을 때보다는 얘가 긴가 민가 이럴 때 어떠냐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제 하나그룹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화, 그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오션, 그죠? 그다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렇게 이 지금 하나그룹들의 움직임을 잘 보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하나도 뭐예요? 팍 눌렸죠. 그죠? 지금 이 하나오션도 빡 눌렸죠. 다음 날 딱 당기면서 올선을 딱 살렸죠. 이런 패턴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하고 패턴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반도체인데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실적이 늘 좋은 것보다는 안 좋다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 실적이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 돼. 이네들이 막 가듯이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면은 요 지금 SFA 반도체도 어떻게 움직이는가. 얘도 어느 정도의 어떤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가면서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더 시세를 발휘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이 어떻습니까? 똑똑해야 누가 나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자가 똑똑해야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멋지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